가을이 깊어가는 산골 마을은 바람 한 줄기에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흩날리며 좁은 산길을 덮었고 그 길 위를 한 노인이 느린 발걸음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용수, 67회를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때 튼튼한 목수였음을 보여주듯 여전히 넓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그늘이 짙었습니다. 용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 활달하고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다가 오래된 친구의 부탁을 믿고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게도 날리고 평생 모아둔 적금과 노후 자금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앞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내 오미정은 그런 남편을 붙잡고 간신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음 추스리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염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 힘든 몸이면서도 늘 웃음을 지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용수는 습관처럼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멈춘 곳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허술한 노끈에 나무에 묶여 있었지요. 떨며 앉아있던 강아지는 용수를 보자마자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소리 없는 부탁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발밑에는 젖은 지퍼백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용수가 허리를 숙여 집어들자 그 안에서 낡은 열쇠와 편지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몇 줄은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용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절박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왜 이런 부탁을 남긴 걸까요? 그 순간 강아지가 몸을 일으켜 용수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노끈이 팽팽히 당겨졌고 작은 신음이 흘렀습니다. 용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하나, 내가 또 상처 입는 건 아닌가. 그러나 강아지의 눈빛은 그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강아지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용수 곁을 맴돌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뻗어 머리를 쓰다듬자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용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별그래, 너는 별이다. 이름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크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미정은 놀란 얼굴로 남편과 강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산에서 버려진 것 같아. 그냥 데리고 왔어.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강아지를 살폈습니다. 참 착해 보이네. 물부터 줘야겠어요. 별이는 물을 마신 뒤 마루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겁지겁하지 않고 마치 원래 이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오랜만에 잠을 깊게 잤습니다. 안방 문턱에서 들려오는 강아지의 숨소리가 바람막이처럼 불안을 눌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가 꽂혀 있었는데 중단되었던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에서 진행되던 소송에서도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변호사조차 놀랄 만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용수는 황망했습니다.
이런 행운이 어떻게 연달아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눈길은 저절로 마루에 앉은 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받아내며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는 산을 향해 짧은 울음을 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용수는 창밖으로 산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온 거니? 그의 눈동자에 오래 묻혀있던 궁금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산골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며 지붕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고 마당은 금세 희끗해졌습니다. 별이는 마루 끝에서 꼬리를 감싸 안은 채 창밖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가끔씩 산을 향해 귀를 세우곤 했습니다. 용수는 그런 별이를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연금과 소송 소식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속 문장,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관 앞에서 낯선 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10,000원권 지폐 1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용수는 봉투를 든 채 얼어붙은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길에는 눈발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잠에서 깬 미정이 두툼한 외투를 걸치며 다가왔습니다. 모르겠어. 누가 놓고 갔어. 그냥 돈만 들어있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용수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별이는 마당에서 놀던 아이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곧장 아이를 불러갔습니다. 저게 어디서 온 건데요? 차갑게 묻는 말투였습니다. 용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버려진 걸 데려왔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도 많던데 조심하세요. 이웃의 말은 짧았지만 용수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별이는 마치 그 대화를 들은 듯 조용히 그의 곁에 와 앉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용수 어르신 되시죠? 노인 지원 사업에 추천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추천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추천인은 밝힐 수 없지만 서류가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용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아.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은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용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니야. 공짜는 없는 거야. 분명 뭔가 의도가 있어. 그날 밤 별이는 또다시 산을 향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길고 낮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용수는 안방 창문을 열어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모습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너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그의 중얼거림에 별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용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산 너머 어둠을 향해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용수는 결심했습니다. 봉투와 전화, 그리고 편지 속 단서,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불안은 점점 커질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산길을 다시 가보겠어. 미정은 놀라며 말렸습니다. 여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눈 감고 있을 순 없지 않겠어.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별이는 그런 두 사람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은 흰 장막에 덮였고 어둠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수의 눈빛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겨울은 더 깊어졌습니다. 산골 마을은 눈과 얼음에 잠겨 길마다 발자국조차 희미했습니다. 용수는 결심대로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숨을 가로막았지만 마음은 더 답답했습니다. 그는 별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별이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눈길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중간쯤에 이르자 발걸음을 멈추고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지난번 편지가 떨어져 있던 곳. 별이는 바위를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용수는 바위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밭만 차갑게 손끝을 얼렸습니다. 별아, 뭐가 있는 거냐? 강아지는 다시 짖었지만 이번에도 대답 대신 산 너머 어둠만 메아리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용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봉투와 전화, 그리고 오늘의 산길까지 뭔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마주한 부부는 숟가락 소리만 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미정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자꾸 파고들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넘기면 안 돼.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럼 경찰에라도 알리죠.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게다가 경찰이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짧은 대화 뒤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숟가락은 멈췄고 시선은 서로를 피해 달빛으로 향했습니다. 별이만이 조용히 두 사람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글씨는 정성스러웠지만 읽는 순간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기다리게 하는 걸까? 용수는 종이를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음을 다잡고 산을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별이는 익숙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성이며 산을 향해 낮게 울었습니다. 용수는 애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는 눈만 가득했을 뿐 단서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허탕이 군 숨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내리고 뒤를 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용수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웃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밤마다 개가 온다더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낯선 눈길이 등을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미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얼굴이 더 험해졌어요. 제발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용수는 대답을 남긴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는 어김없이 산을 향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더 길고 애절했습니다. 용수는 창문을 열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달빛 속에서 별이는 고개를 치켜들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간절했습니다. 그때 용수는 마음속에서 미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듯한 현실 속에서 별이의 울음만이 길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떠올랐습니다. 번진 글씨로 남겨진 그 문장.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미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맞닥뜨릴 무언가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둠은 깊어갔지만 그 물음만은 더욱 선명하게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용수의 마음은 지난밤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별이는 그의 옆에서 잔잔히 숨을 고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결심을 알고 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을에 돌아와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용수는 일부러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경계로 멀어진 사이를 좁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최 어르신, 그 강아지 참 얌전하네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별이라고 합니다. 제게 온 별이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벽이 조금은 무너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예전보다 부드러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상을 마주하며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별이 덕분인 것 같네요.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별이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방 안에서 숨만 쉬고 있었을 거야.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감돌던 긴장과 거리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겨울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이는 마치 등을 떠미는 듯 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용수는 미정과 함께 행사장에 나섰습니다. 김치통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 어르신, 힘 좀 보태주세요. 이웃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용수는 망설임 끝에 소금을 집어 배추에 뿌렸습니다. 손끝에 묻은 차가운 소금물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지요. 저도 괜히 오해하고 멀리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게지요. 그 순간 묵은 앙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별이는 행사장 한켠에서 아이들과 뛰놀며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도 동네 길목에서도 용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인사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이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뿐이던 삶이 이제는 작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용수는 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답을 찾진 못했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밤마다 산을 향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절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 아이가 이끄는 길이 어디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지만 확실한 불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고 개울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용수는 마당 텃밭에 쪼그려 앉아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촉촉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텃밭 옆에서 땅을 파며 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 묻은 흙이 이리저리 튀었지만 용수는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간 날 용수는 일부러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들은 놀란 듯 하다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장 나눔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한때 차갑게 등을 돌렸던 옆집 아주머니도 어느 날 고구마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올해 우리 밭에서 캔 고구마예요. 별이랑 같이 드세요. 용수는 두 손으로 봉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다시 가능하구나. 저녁이면 미정과 함께 마루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었고 발치에는 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대문이 살짝 흔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당신 얼굴에서 매일 웃음을 보내요. 미정의 말에 용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별 덕분이지.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텼기 때문이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에는 오래된 안도와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수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예전 같았으면 문도 안 열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웃는 걸 보네. 용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 근데 다시 일어서는 건 누군가 옆에 있어야 가능하더라. 별이는 그 말을 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친구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은인 같네. 여름이 다가오자 텃밭은 푸른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풋고추와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수와 미정은 함께 수확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집으로 놀러와 별이와 뛰어놀았습니다. 아저씨, 별이가 진짜 똑똑해요. 제가 부르면 바로 와요. 아이의 외침에 용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별이는 너희도 좋아하나 보구나. 그럼 별이도 행복할 거야. 아이들의 웃음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침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밝고 경쾌한 소리가 머물렀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용수는 수확한 감을 장독대 옆에 쌓아두고 말렸습니다. 붉게 익은 감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곁에서 별이는 아이들과 함께 뛰며 놀았습니다. 이웃들은 담 너머로 오래감이 탐스럽다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미정과 별이를 곁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용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용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널 데려왔을 때 난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내가 내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 별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그의 다리를 따라 전해졌습니다. 이제 용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자. 다음 날 아침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용수는 별이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볼 만한 하루야. 별이는 힘차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용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늘 고단했지만 결국 작은 인연이 나를 다시 살게 했구나. 별이는 그의 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도록 이어질 따뜻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